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를 맡은 헥사곤 파트너스의 김영근 대표라고 합니다. 2월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지금 2월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월 같은 경우에 그 가장 큰 이슈가 사실 인플레이션이었죠. 예, 그래서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깔아앉고 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많이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 금융시장 기상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은 미국은 투자 매력도가 11, 10 뭐 이 정도에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좀 계속 낮죠. 그 경기는 사이클이 침체로 들어가고 있고 실적은 나빠지고 있죠.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높기 때문에 아직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매력도가 50까지 올라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에서 1월 달에 2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니까 50을 못 넘은 상태에서 또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부분도 아직도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이 정도면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 미국보다는 좀 낮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미국 장기 국채는 여전히 67에서 67 거의 비슷하죠.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하고 좀 다르게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침체가 오면 장기 금리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장기 국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올해는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50 이하라서 이제 투자할 시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43 정도니까 요게 이제 50 다시 올라오면 이제 해볼만 하겠죠. 달러는 저희가 계속 해가 떠 있는데 투자 매력이 높은 상황이에요. 달러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사셔서 좀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안전자산은 해가 떠 있고 위험자산은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몸조심하는 게 좋다. 시장 분위기는 당장 막 주식을 바닥 친 것 같고 막 사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좀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조금 여기서 더 주고 사더라도 어느 정도 펀드멘탈이나 이런 거가 바닥을 친 걸 확인하고 지금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걸 보고 천천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번 달 이슈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구독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좀 정기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초미 관심이잖아요. 사실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도 부동산에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4가지 핵심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예측을 해봤는데 2000년서부터 2012년까지는 어땠죠? 평균 매매 가격이 적정 매매 가격보다 높았죠. 적정 매매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제 평당 매매 가격도 지금 같이 올라온 상태. 2021년까지. 여기까지는 같이 올라왔죠. 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적정 매매 가격이 적정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가 너무 낮았고 이때는 더 낮았죠. 그러다가 금리가 급등하니까 이제 적정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표는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전세가 빠지는 게 멈추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전세가가 좀 오르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오르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럴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배수가 1.3배나 1.4배 정도까지 접근이 돼 있으면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좀 이렇게 쭉 줄다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시장이 좀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예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강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이게 상승 사이클로 도는 거를 확인하려면 아까 이제 이런 지표 또는 이런 지표들도 필요하지만 거래가 일단 살아나야 돼요. 거래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급매물을 좀 받아주는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7년도에 보시면 이때 부동산 경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으면서 이 보시면은 미분양이 급증했죠. 이렇게 급증하면서 이제 추세선을 보면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부러졌는데 여기서 미분양 주택이 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추세적으로 2014년이죠.
줄어들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이제 돌아섰는데 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거의 급매물 중에 개인 급매물하고 건설사가 쏟아내는 급매물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미분양은 누군가 널려 있는 미분양을 누군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의 추세선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해야 주택 가격이 이제 바닥치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주간 경기 지수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이게 저희는 0을 깰 거라고 봐요. 이게 0을 깨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직전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보다는 결국은 이거를 한번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팬데믹 때인데 이거 잘 봐야죠. 주간 지수인데 아직 못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게 돌아서면 저희도 의견을 좀 바꿀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침체는 아주 약하게 그냥 들어갈락 말락 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하향 추세라서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PMI도 지금 50을 깨고 지금 내려왔는데 반등을 못 하고 있죠.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은 이게 별로 안 좋은 신호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신호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서비스업도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한번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거나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좀 회복은 약간 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회복은 될 수 있지만 회복 속도는 강도는 되게 약하고 더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상 경기 회복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중국 경제의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는 홍수가 났는데 홍수라는 게 뭐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는 현재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홍수가 났는데 댐을 쌓아서 지금 댐을 쌓는 건 뭐예요?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중국은 정부가 돈을 막 퍼버가지고 재정도 확대하고 있고 부실대출도 연장해주면서 댐을 쌓고 있는 거죠. 이게 물이 넘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고 있는 형국인데 비가 계속 내리면 결국은 댐이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에 확실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아마 지나고 나면 작년 연말서부터 경기 침체다 이렇게 선언이 될 것 같은데 1월에도 그러니까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실사지수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수출도 급락하고 있고 내수도 급락하고 있고 뭐 4분기 마이너스 성장 났잖아요. 작년 4분기에. 올해 1분기, 2분기도 아마 마이너스 성장 나지 않을까. 올해 저희가 예상했듯이 올해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IMF 때 이후로 처음으로. 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각 가정에서도 이제 자금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세우시고 집값도 좀 한 2017년까지 빠질 걸 감안해서 뭐 집을 사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부채가 있는 분들도 거기까지 빠진다고 가정하고 모든 걸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그렇게 대비를 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